엄마, 왜 우리는 계속 이사해? 우리 애 조금만 기다려. 곧 좋은 날 올 거야. 우리 집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은 짐을 싸는 엄마의 뒷모습이었다.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들 시간에 우리는 늘 서둘러 움직였다. 골목길로 새어나오는 폐지 끄는 소리, 계단을 뛰어오르며 쏟아지는 숨소리, 엄마가 숨기듯 건네던 작은 돈다발. 나는 그 모든 게 가난한 집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과정에서 엄마가 늘 나보다 바빴다는 사실이었다.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밤 나는 물었다. 엄마, 왜 우리는 계속 이사해? 엄마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접이식 식탁을 접었다. 우리 애, 조금만 기다려. 곧 좋은 날 올 거야. 하지만 그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. 이사하면 새 학교, 새 반, 새 친구들. 그러나 친구를 사귈 때마다 엄마는 다시 짐을 쌌다. 나는 학교 행사에서 모두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 날이 가장 싫었다.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녔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. 어쩌다 엄마가 행사에 오지 않느냐고 친구가 물으면 나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다. 우리 엄마 바빠. 하지만 실은 속이 끓었다. 엄마는 왜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을까? 왜 항상 등 돌리고 있을까? 그때부터 나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조용히 마음속 어딘가에 적어두고 있었다. 엄마와 대화할 때면 늘 주의해야 했다. 엄마는 피곤했고 예민했고 어떤 날은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. 나는 그저 심심해서 한 말인데도 그만, 엄마 머리 아파 라는 말이 자주 돌아왔다. 엄마는 나에게 조심해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. 넘어지지 마라, 친구랑 싸우지 마라,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. 그 말 속에서 애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 지나서야 안다.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그 모든 말이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건 이상적인 아들.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는 아니라고 받아들였다.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엄마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. 잘했네. 근데 얼른 씻고 자라.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갔다. 엄마는 왜 이렇게 나에게 냉정할까? 왜 다른 엄마들처럼 웃어주지 않을까? 엄마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오면 나는 잠든 척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다. 문이 열리고 엄마의 가방이 내려놓이는 소리. 한숨. 그리고 바로 잠이 드는 침대의 스프링 소리. 어떤 날은 엄마가 살짝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. 그러나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. 엄마는 늘 엄마 괜찮다 라고 했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엄마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.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았다. 중학교 시절 나는 더욱 예민해졌다. 친구들은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나는 시장표 운동화. 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내 3년 된 휴대폰은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. 그때마다 엄마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. 지금은 안 돼. 조금만 기다리자. 그 조금만은 끝내 오지 않았다. 엄마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.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무심해? 그 말을 꺼낸 적도 있다. 그때 엄마의 얼굴은 잠깐 일그러졌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. 엄마가 잘못했다. 근데 지금은 얘기 좀 나중에 하자. 그리고 다시 나를 등지고 방으로 들어갔다. 나는 방문이 닫히는 그 딸깍 소리가 싫었다. 그 소리는 언제나 나만 혼자 남겨두는 느낌이었다.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 엄마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.
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더 편했다. 어느 날은 학교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. 집에서는 어때? 엄마랑 대화는 자주 하니? 나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. 엄마요? 바빠요. 저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.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. 하지만 다시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.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한, 그러나 날카로운 오해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. 그리고 나는 그 씨앗을 스스로 키우며 어른이 되어갔다. 고등학생이 되자 집은 더 조용해졌다. 엄마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밤 늦게까지 일했고 나는 공부를 핑계로 방에만 있었다. 가끔 마주치더라도 서로 한두 마디만 하고 지나갔다. 엄마는 여전히 나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. 하지만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였다. 엄마의 목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. 가끔 엄마가 피곤한 얼굴을 하고 식탁에 앉아 있으면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다. 엄마는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나도 그 방식을 따라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엄마의 손등에 있는 굳은 살을 봤다. 손목도 퉁퉁 부어 있었다. 엄마, 손 왜 그래? 물어본 건 걱정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다.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. 일하다 보면 그래. 그리고 다시 대화를 끝냈다.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. 힘들면 쉬지. 왜 저렇게까지 하지? 하지만 정작 묻지 않았다.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. 그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 갔다. 그때 나는 몰랐다. 엄마의 침묵이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